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는 평가와 비교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비판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상사, 심지어 낯선 사람까지 우리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들며 심지어 인간관계마저 어렵게 만듭니다. 행사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행사란 칭찬과 비난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포기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깊은 이해와 통찰에서 비롯된 자기 통제이며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우는 매사에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무엇을 하자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상사가 요구하는 일을 거절하지 못하며 가족이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마음은 피곤함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알 수 없게 되고 언제나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온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주변의 호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정은 행사라는 태도를 통해 삶을 조금 다르게 살아갑니다. 은정은 상사의 칭찬을 받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동료가 비판을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평가를 들을 때 중요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부분은 흘려보낼 줄 압니다. 그 결과 은정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거리감을 유지하며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이 문제를 만들고 행사라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먼저 행사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행사적 태도가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와 장점을 보여주며 우리가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을 억누릅니다. 친구가 원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직장에서 상사의 기대를 맞추며 가족에게 맞춰 살면서
정작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결국 고통을 만들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외부 상황에 종속되면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되며 이는 평화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행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에 무관심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세우며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사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판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명확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유롭고 평온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는 친구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느라 늘 피곤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볼 시간조차 없으며 결국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 생활합니다. 반면 수아는 행사적 태도를 통해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와 자신의 삶을 균형 있게 조절합니다. 수아는 인간관계에서도 자연스러운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행사적 태도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사적 삶은 또한 자기 성찰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필요 없는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단순히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마음의 평정을 지키며 내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행사적 태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기도 하고 거절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내면의 중심을 잡는다면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훈과 은정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지훈은 아직 타인의 평가에 많이 흔들리지만 행사적 태도를 배우고 실천한다면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정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행사적 삶의 의미와 실천 방법을 배워보길 바랍니다. 행사는 단순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사라는 말을 포기나 무관심과 혼동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행사는 그보다 훨씬 섬세하고 내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사는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곧 자신을 지키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행사적 태도를 가지면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라납니다. 부모님이 칭찬하면 기쁘고 꾸중을 받으면 슬프거나 두려워하며 행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칭찬하면 자신감이 생기지만 반대로 혼나거나 친구에게 놀림을 당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평가, 동료의 시선, 고객의 반응 등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며 기쁨이나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외부 평가에 마음을 의존하면 결국 고통이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외부 조건에 종속되면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비판을 받으면 상처를 받는 삶은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입니다. 행사적 태도는 이러한 순환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행사는 마음을 중심으로 되돌리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은 수아를 생각해 봅시다. 수아는 동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판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 없는 비판은 흘려보냅니다. 수아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사적 태도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내면의 평정과 자기 통제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행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의 본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과 관계 유지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본능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의 가치와 행복을 외부에 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작은 칭찬에도 기분이 들뜨고 작은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으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행사는 본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동요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는 친구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는 친구들의 칭찬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민수가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들고 스트레스와 피로를 증가시킵니다. 민수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흔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행사를 실천하기 위해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입니다. 자신이 타인의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은정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은정은 상사의 칭찬과 비판 모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했고, 칭찬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자만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것은 타인의 의견일 뿐, 내 중심을 흔들 수 없다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은정은 점차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과 실천을 포함합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 마음 챙김 연습, 그리고 집착하지 않기라는 자기 다짐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길러줍니다. 재현은 직장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더 나은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사는 또한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의 칭찬과 비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지 않으면서도 존중과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와 현우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수아는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지만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현우는 동료의 비판을 들을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들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평등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의 평등은 모든 존재와 상황을 공정하게 바라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칭찬과 비난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유와 평화를 제공합니다. 행사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행사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태진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사적 삶은 단순히 외부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은은 회의에서 동료의 비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받아들임으로써 평온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이해하는 핵심은 마음이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기 인식, 명상, 마음 챙김, 심호흡, 자기 다짐 등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은 흘려보내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행사는 인간의 본능적인 사회적 욕구와 내면의 평화를 조화시키는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수, 은정, 수학, 재현, 태진의 사례는 모두 서로 다른 상황에서 행사적 태도가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자기 성장을 돕는지를 보여줍니다. 행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마음을 관찰하며 자기 중심을 유지하는 노력을 반복하면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제 삶에서 경험하며 체득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언뜻 보면 선한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직장에서 상사의 기대를 맞추고,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매우 큰 심리적 부담과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키려 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단순히 피로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고 내면의 평정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민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민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예스라고 답합니다. 친구들이 무엇을 제안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 수락합니다. 그는 친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때로는 원하지 않는 행동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좋아해주고 칭찬도 해주며 민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피로를 느끼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늘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직장에서도 흔히 발생합니다. 지연은 회사에서 상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동료들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만 지연은 점점 자신의 업무와 생활을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볼 시간조차 없고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육체적 피로를 넘어서 마음의 평정을 잃게 만드는 심리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을 강화합니다. 은정의 친구 수아를 예로 들어봅시다. 수아는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좋아해주고 수아 자신도 좋은 친구로 평가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내면에서는 불만과 억눌린 감정이 점점 쌓입니다. 결국 수아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거나 우울감을 느끼고 관계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행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은 마음이 외부 조건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마음이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종속되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비판을 받으면 상처받는 삶은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을 만들며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이러한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 지키는 연습, 즉 행사가 필요합니다. 행사는 단순히 거절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유지하고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진은 회사에서 동료의 비판에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자신의 업무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은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태진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연은 부모님의 기대에 항상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학업, 진로, 생활 습관 등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만족하고 칭찬도 해주지만 수연은 점점 자신이 원하는 삶과 부모님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고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이며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인간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상대방은 당연히 수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은서의 사례를 보면 그녀는 처음에는 친구의 부탁을 다 들어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였고 은서는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관계에서 상호 존중보다는 의무감과 부담이 중심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지우는 친구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을 조정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보다 타인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됩니다. 이는 자기 존중감의 감소로 이어지고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로 연결됩니다. 행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행사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기대를 인식하되 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거절하고 필요 없는 비판이나 칭찬은 흘려보내며 자신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친구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 않고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대응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수아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행동은 자기 성장과 배움에도 방해가 됩니다. 민수처럼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 새로운 경험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행사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외부 조건에 종속되는 상태를 집착으로 봅니다. 칭찬과 비판에 집착하는 마음은 고통의 원인이 되며 이를 벗어나는 길이 바로 행사입니다. 행사적 태도는 단순히 타인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에서 자유로워지며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삶의 방법입니다. 현우의 사례를 보면 그는 직장에서 동료의 비판과 상사의 요구에 늘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요구를 맞추고 동료와 상사를 만족시키려 노력했지만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업무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 챙김과 심호흡, 자기 다짐을 통해 점차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우는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행동은 장기적으로 자기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낳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삶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결정과 판단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행사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평가를 인식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중심을 흔들게 하지 않으며 자기 결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주변의 호감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로, 스트레스, 자기 상실, 관계 악화, 성장 방해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민수, 지연, 수아, 은서, 지훈, 현우의 사례는 모두 이러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마음의 평정을 잃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만들며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행사적 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중심으로 되돌리고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줄이며 자기 성장과 인간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우리가 외부 조건과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평온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관계에서도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단순히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훈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지훈은 친구와 직장 동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늘 애쓰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는 끊임없는 피로와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친구의 작은 비판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상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불안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행사적 태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행사를 실천하면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정은 직장에서 동료가 그녀의 아이디어를 비판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동료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이나 마음의 평정을 위협하게 두지 않습니다. 은정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 인식과 명상입니다. 심호흡과 짧은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의 파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현은 직장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감정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반응을 흘려보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지고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자기 중심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피드백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비판이나 칭찬은 흘려보내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친구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대응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녀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행사는 또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태진은 직장에서 동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자기 개발과 학습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자기 성장과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행사적 태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연은 부모님의 기대에 항상 맞추려고 애쓰던 시절, 자신이 원하는 삶과 부모님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실천한 후, 수연은 부모님의 요구를 이해하되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부모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행사적 태도는 또한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에 맞추면 상대방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며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사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와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은서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은은 친구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지 않고 필요할 때는 거절하며 자신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은서는 친구와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 얻는 마음의 평화는 단순한 안정감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우리는 외부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중요한 일과 관계에 집중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느라 자신을 소모했지만 행사적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자기 중심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 스트레스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현우는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의 요구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시절, 늘 긴장과 피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 챙김과 심호흡, 자기 다짐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스트레스가 줄고 업무 효율과 인간관계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적 태도는 자기 신뢰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며 자신의 중심을 잃으면 자기 결정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불안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행사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평가를 인식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중심을 흔들게 두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마음의 평화와 자기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사를 실천하면 우리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체험하며 얻는 지혜입니다. 수아, 은정, 재현, 태진, 수연, 민수, 현우의 사례는 모두 서로 다른 상황에서 행사적 태도가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자기 성장을 돕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 우리는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불필요한 일과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가족,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과 개인적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행사적 삶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고 거절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연습과 자기 관찰을 통해 마음은 점차 안정되고 내면의 중심은 확고해집니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 자기 신뢰 회복, 인간관계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결국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외부 조건과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며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이 바로 행사적 태도의 본질입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상사 등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이 타인의 평가와 기대에 종속되면 결국 스트레스와 불안, 인간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행사적 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수아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수아는 직장에서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필요 없는 비판은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동료들이 수아의 아이디어를 비판하더라도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가치나 자존감을 위협하게 두지 않습니다. 수아는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은 흘려보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관계에서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행사는 대인관계에서 자기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정은 친구들의 부탁과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감과 이해를 표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실망하거나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은정은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구축하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또한 행사적 태도는 갈등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우는 가족 모임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논쟁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 챙김과 자기 다짐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지우는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행사적 태도가 업무 효율과 협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현은 동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고 불필요한 비판은 흘려보냅니다. 이러한 태도는 팀 내 긴장을 줄이고 협업 분위기를 향상시키며 자신과 동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사는 또한 자기 주도성과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자신을 희생하게 만들고 자기 결정과 행동에 대한 주도권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행사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평가를 인식하되 그것이 자신의 중심을 흔들게 두지 않습니다. 수는 친구들이나 가족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행동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곧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우는 과거의 동료들과 논쟁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적 태도를 배우고 실천한 후 그는 논쟁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우는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동료들과 신뢰를 쌓으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갈등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문제를 악화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타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갈등을 해결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태진은 회의 중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때 처음에는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행사적 태도는 필수적입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관계가 부담스럽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피로와 갈등을 초래합니다. 은은 친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지만 동시에 공감과 이해를 표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건강한 경계와 자유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의 질을 높이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행사는 또한 자기 존중감을 높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만들고 자기 가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행사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유지합니다. 지우는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의 평가에 휘둘리던 시절, 자신감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사적 태도를 실천하면서
그는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고 자기 결정과 판단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중심을 지키고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줄이는 능력은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협력과 신뢰를 구축합니다. 수아, 은정, 재현, 태진, 수연, 현우, 지훈의 사례는 모두 서로 다른 상황에서 행사적 태도가 인간관계와 마음의 평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사적 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우리는 감정적 반응보다 객관적 사고에 집중할 수 있고 중요한 일과 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지만 행사적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자기 중심을 유지하고 인간관계와 자기 개발 모두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또한 사회적 지혜와 연결됩니다. 타인의 의견과 기대를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능력은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직장, 가족, 친구 관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접하게 되는데, 이를 모두 무시하거나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행사적 태도는 타인의 요구와 자신의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은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면 작은 비판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행사적 태도를 실천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사적 태도는 대인관계에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내적 자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평가, 기대, 요구에 지나치게 반응하면 마음이 억눌리고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사적 태도는 바로 이러한 내적 자유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훈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과거 친구, 가족, 직장 동료의 기대에 맞추느라 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행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칭찬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내면에서는 불만과 스트레스가 점점 쌓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마음은 항상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행사적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내적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기대와 평가를 인식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행사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외부 조건과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아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비판과 상사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업무 목표와 성장 계획을 우선시합니다. 그녀는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고 필요한 피드백만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직장에서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자기 결정과 책임의식을 강화합니다. 은정은 친구와 가족의 요구를 모두 맞추지 않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목표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타인의 평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정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자기 신뢰를 강화하게 됩니다. 행사는 내적 자유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에 맞추면 관계는 의무와 부담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와 균형을 제공합니다. 수연은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의 기대를 항상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가족과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또한 자기 성찰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울 때 우리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태진은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의 피드백을 받아들일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반영합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자기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감정과 갈등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행사적 태도는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끝없는 피로와 불안을 초래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게 합니다. 현우는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의 요구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시절,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사적 태도를 실천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내적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행사적 태도는 또한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무시하게 됩니다. 민수는 친구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느라 자신의 취미와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적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그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필요한 것을 선택하며 불필요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행사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또한 감정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좌우됩니다. 칭찬이나 비판에 따라 기쁘거나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은 피로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의해 감정이 조종되지 않습니다. 은은 직장에서 동료의 비판을 받아도 즉각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고 필요한 피드백만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마음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내적 자유를 경험합니다. 행사는 또한 장기적인 자기 신뢰와도 연결됩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면 자기 결정과 판단을 믿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타인의 기대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반복하면 우리는 자기 결정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지우는 친구와 동료의 요구에 항상 맞추며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지만 행사적 태도를 실천하면서 자기 신뢰를 회복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면 우리는 더 객관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은 프로젝트 진행 중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되 필요 없는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핵심 아이디어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효율이 높아지고 그녀는 마음의 자유 속에서 자신감을 느낍니다. 행사는 또한 인간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관계가 부담스럽고 불균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에게 자유를 제공합니다. 은정은 친구와 가족에게 모두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관계의 질을 높이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마음의 자유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선택권과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외부 조건과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을 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원하는 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태진은 직장에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목표에 맞춰 결정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적 자유를 경험합니다. 결국 행사적 태도는 외부 조건과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마음의 자유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울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자기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 은정, 수아, 재현, 태진, 수연, 현우, 지훈의 사례는 모두 서로 다른 상황에서 행사적 태도가 어떻게 내적 자유와 마음의 평정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행사를 실천하는 과정은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은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습과 자기 관찰을 통해 마음은 점차 안정되고 우리는 내적 자유와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음이 자유롭다면 우리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는 행사는 바로 이러한 내적 자유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친구와의 약속, 가족과의 모임, 사회적 기대와 의무 등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스트레스와 불안, 피로가 쌓이고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행사적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평정을 지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동료들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많이 쓰던 사람입니다. 그는 동료의 작은 농담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상사의 요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칭찬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며 마음의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행사적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료와 상사의 요구를 인식하되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고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임으로써 민수는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일상에서도 행사적 태도는 큰 도움이 됩니다. 수연은 부모님의 기대에 항상 맞추려 노력하던 시절,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필요한 경우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존중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부담과 갈등이 줄고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친구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정은 친구들의 부탁과 기대에 모두 맞추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공감과 이해를 표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불편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은정은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행사적 태도가 업무 효율과 협업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재현은 프로젝트 진행 중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받지만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은 흘려보내고 필요한 피드백만 반영합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팀원들과 협력할 수 있어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효율을 높입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행사는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마주친 동료의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태진은 이러한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점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일상생활 속에서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사적 태도는 자기 성장과 자기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중요한 목표와 가치에 집중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아는 직장에서 자기 개발과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모를 줄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면 우리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삶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갈등 상황에서도 효과적입니다. 가족 모임, 친구 모임, 직장 회의 등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우는 회의 중 동료의 비판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필요한 피드백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하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희생하게 되고 자기 존중감이 낮아집니다. 지우는 과거 친구와 동료의 요구에 항상 맞추며 자기 자신을 의심했지만 행사적 태도를 실천하며 자기 중심을 유지하고 자기 결정과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또한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질을 높입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에 맞추면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고 불균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에게 자유를 제공합니다. 은정은 친구와 가족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존중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또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은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민수는 친구들의 기대와 요구에 휘둘려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행사적 태도를 실천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마음의 평정을 회복했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안정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일상 속 선택과 결정에서 우리의 자유와 자율성을 높입니다. 우리는 외부 조건과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을 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태진은 직장에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목표에 맞추며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내적 자유를 경험합니다. 행사적 태도는 또한 삶의 전반적인 질을 높입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자유롭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중요한 관계와 목표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연은 가족과 친구, 직장 관계에서 모두 솔직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행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결국 행사적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평정을 지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이 자유롭고 중심이 확고하면 우리는 외부 조건과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수, 은정, 수학, 재현, 태진, 수연, 현우, 지훈의 사례는 모두 서로 다른 일상 상황에서 행사적 태도가 삶의 질과 마음의 평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과 경력 관리에서도 수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프로젝트 관리, 팀원과의 협업, 회사 내 정치적 상황 등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우리는 본래 목표와 가치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됩니다. 행사적 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핵심 도구입니다. 지훈은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팀원과 상사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훈은 처음에는 모두를 만족시키려 노력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사적 태도를 실천한 후 그는 모든 의견을 수용하려 하지 않고 필요한 피드백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내렸고 팀은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또한 경력 관리와 자기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수는 직장에서 상사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의 장기 목표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적 태도를 실천하면서 민수는 타인의 평가와 기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자신의 경력 목표와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고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경력 개발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현은 동료와 상사 간의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재현은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문제 해결과 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적 태도는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은정은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모두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면 우리는 더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사는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수원은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느라 자신의 장기 목표를 소홀히 했지만 행사적 태도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경력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피드백만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면서 경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신뢰를 강화합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하면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타인의 평가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판단과 결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태진은 중요한 프로젝트 결정에서 팀원과 상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결정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행사는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압박과 긴장에 시달립니다. 현우는 승진과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맡으면서 초기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했지만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통해 안정과 집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에 맞추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스러워하고 결정 과정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수연은 행사적 태도를 실천하며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요구와 기대를 흘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보다 효율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또한 경력과 인간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성장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은정은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의 기대를 모두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며 필요한 피드백만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업무 효율과 인간관계의 질을 동시에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은 장기적인 경력 성공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부 평가와 기대에 휘둘리면 단기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성장과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됩니다. 민수는 행사적 태도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경력 목표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평가와 기대를 흘려보내며 장기적인 성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후회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우는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통제하고 논리적 판단을 우선시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행사는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택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음이 자유롭고 중심이 확고하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재현은 행사적 태도를 실천하면서 프로젝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며 경력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은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직장 내 인간관계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은정은 동료와 상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며 마음의 중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관계에서도 안정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결국 우리의 의사결정과 경력 관리에서 내적 자유와 평정을 유지하며 외부 조건과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주도할 수 있게 합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자유롭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며 스트레스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수, 은정, 수아, 재현, 태진, 수연, 현우, 지훈의 사례는 다양한 직장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사적 태도가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행사를 실천하는 과정은 반복적인 연습과 자기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고 필요한 결정과 행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행사적 태도는 의사결정과 경력 관리에서 마음의 자유를 실현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며 내적 평정과 자기 신뢰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자유롭다면 우리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하며 장기적으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외부 조건과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칭찬과 인정에 마음을 붙이고 비판과 거부에 흔들리면 행복은 일시적이며 불안정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정과 내적 중심을 유지하는 행사적 태도는 지속 가능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수은 과거 친구와 동료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살았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쁘고 비판을 받으면 상처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피로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행사적 태도를 배우고 실천한 후 행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수은 타인의 평가를 인식하되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즐기고 비판은 받아들이되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은 흘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행복을 내적 기반에서 찾게 합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의 평가에 흔들리던 시절, 작은 성취에도 마음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필요 없는 반응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통해 그는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때 우리는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사는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기대와 평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은정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요구를 맞추지 않지만 동시에 공감과 존중을 표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며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관계는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건강한 경계와 자유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행복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행사적 태도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면 작은 비판에도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민수는 친구와 동료의 기대에 맞추려 하며 스트레스가 쌓였지만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면서 안정과 평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우리는 행복을 더 쉽게 느끼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자기 존중감과 자기 신뢰를 높이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게 되고 자기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태진은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의 요구에 모두 맞추며 자신감을 잃었지만 행사적 태도를 실천하면서 자기 중심을 유지하고 자기 결정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또한 장기적인 목표와 행복을 연결합니다. 단기적 만족이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면 행복은 순간적이며 지속되지 않습니다. 수연은 가족과 친구의 기대를 모두 맞추려 노력하며 순간적 만족을 느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로와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요구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자 장기적 목표와 가치에 기반한 안정적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또한 삶의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직장, 가족, 친구, 개인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잃으면 행복은 쉽게 흔들립니다. 재현은 프로젝트와 업무의 압박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었지만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통해 직장과 개인 삶,
인간관계 사이의 균형을 회복했습니다. 균형 있는 삶은 지속 가능한 행복의 핵심 요소입니다. 행사는 창의성과 자기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자유롭다면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은정은 직장에서 불필요한 평가와 기대를 흘려보내며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내적 만족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행사는 갈등 상황에서도 행복을 유지하게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우는 회의 중 동료의 비판에도 마음을 가다듬고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면서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장기적으로 마음의 평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행사는 또한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키우게 합니다. 마음이 중심을 유지하면 우리는 작은 성취와 일상 속 즐거움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우는 하루 일과 후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돌아보며 감사와 만족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행사는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을 높입니다. 우리는 외부 조건과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면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심하게 되지만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필요 없는 감정을 흘려보내며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행사는 또한 인간관계의 질을 높입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에 맞추면 관계는 부담스럽고 불균형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만들고 신뢰와 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정은 친구와 가족에게 솔직하지만 존중을 잃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행사는 의사결정에서 자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와 기대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제한적 선택과 불안에 시달리지만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기준과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진은 직장에서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자신이 설정하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자유로운 결정을 내림으로써 행복과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행사는 또한 내적 평정과 자기 성장, 그리고 장기적 목표 달성을 연결합니다. 마음이 중심을 유지하면 우리는 단기적 기쁨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친구와 동료의 요구에 맞추지 않고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며 장기적 행복과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행사적 태도는 외부 조건과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자기 성장과 인간관계, 장기적 목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자유롭다면
우리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아, 지훈, 은정, 민수, 재현, 태진, 수연, 현우의 사례는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행사적 태도가 지속 가능한 행복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상, 직장, 인간관계, 자기 성장과 목표 달성에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은 우리의 삶을 보다 자유롭고 평온하며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행사를 실천하는 과정은 반복과 자기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흔들리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필요 없는 감정을 흘려보내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행복과 평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행복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평가, 기대 속에 놓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기쁘거나 상처받으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를 잊고 외부 조건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적 깨달음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마음의 중심과 평정을 회복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행사적 태도는 내적 깨달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수원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받으며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쁘지만 비판과 거부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필요 없는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자 내적 깨달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부 평가에 따라 마음이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행동하며 평정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료와 상사의 의견 충돌과 기대에 자주 흔들렸습니다. 이전에는 갈등과 압박에 지쳐 마음의 평정을 잃었지만 행사적 태도를 실천하면서 내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평가와 기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필요 없는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호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보다 현명하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적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은정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바라보다 필요 없는 감정을 흘려보내며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신뢰하며 내적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때 우리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행사는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내적 깨달음을 실현하게 합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수는 친구와 가족의 요구에 모두 맞추지 않고 동시에 공감과 존중을 표현하며 마음의 중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접근은 그녀에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적 평정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사는 자기 성장과 자기 개발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이 자유롭고 중심을 유지하면 우리는 외부 평가와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직장에서 업무와 프로젝트 압박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자기 성장과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흘려보내고 필요한 결정과 행동에 에너지를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또한 갈등 상황에서 내적 깨달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고 평정을 잃게 됩니다. 현우는 회의 중 동료의 비판에 처음에는 화와 불안을 느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불필요한 감정을 흘려보내며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갈등 상황에서도 객관적이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내적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행사는 자기 신뢰와 자기 존중감을 강화합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평가와 기대에 맞추면 우리는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의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태진은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의 요구에 맞추려 하며 자신감을 잃었지만 행사적 태도를 실천하면서 자기 중심을 유지하고 자기 판단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신뢰는 내적 깨달음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행사는 또한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깨달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루의 일과 출근길,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등에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평가와 기대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는 출근길에 동료의 무례한 말에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불필요한 감정을 흘려보내며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의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내적 평정과 깨달음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행사는 삶의 목표와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면 우리는 단기적 만족이나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정은 자신의 장기적 목표와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과 행동을 하며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행사는 또한 장기적 행복과 안정적인 삶을 연결합니다. 마음이 중심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흘려보내면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행동하며 장기적 행복과 안정적인 삶을 구축했습니다. 행사는 자기 성찰과 성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감정과 욕구,
생각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태진은 프로젝트와 직장 업무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관찰하며 필요 없는 감정을 흘려보내고 중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더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또한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유지하게 합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맞추면 관계는 부담스럽고 불균형하게 됩니다. 수는 친구와 가족에게 솔직하지만 존중을 잃지 않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적 평정과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행사는 의사결정에서 자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와 기대에 따라 결정하면 불안과 후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기준과 가치에 따라 자유롭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현은 프로젝트 우선순위와 팀 업무에서 자신의 기준을 설정하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자유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내적 평정과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또한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을 깊게 합니다. 마음이 자유롭고 중심을 유지하면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바라보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은 자신의 실수와 성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필요 없는 감정을 흘려보내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과 이해는 내적 깨달음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행사는 창의성과 자기 성장, 인간관계, 장기 목표 달성, 내적 평정,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필요 없는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은 우리의 삶 전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져옵니다. 지훈, 수학, 은정, 민수, 재현, 태진, 수연, 현우의 사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행사적 태도가 어떻게 내적 깨달음과 평정을 실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행사를 실천하는 과정은 반복과 자기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흔들리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흘려보내며 내적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내적 깨달음을 실현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행사는 우리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자기 성장과 행복, 평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자유롭다면 우리는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하며 장기적으로 행복과 내적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